제가 한 10분만 쓰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지역교육재단이 신임 이사장으로 신우실 교수를 모신 건 참 잘한 일이다. 저는 앞으로 큰일 해낼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아시지만 제 모습이 정상으로 좀 벗어나는 복장.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넥타이를 내고 가야지. 왜냐하면 이럴 때는 우리 정상이라는 생각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인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왜 젊은 친구가 전철에 타고 가는 노인네한테 쌍욕을 해가면서 당신 차 없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거 타고 가지. 이러고 막 한가가 보셨을 거예요. 제가 겁이 덜 났어요. 잘못하면 나도 당하겠구나. 심각해요. 저는 지금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정년을 한 지 10년 기념하는 그런 날일 수가 있고, 아직 그날은 아니지만 그런 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늘 생각하는 것이 기가 막힌 자동차, 비싼 자동차보다는 단단한 다리, 좋은 운동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나는 평소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잘못하면 넥타이 매고 꼰대스럽게 하고 전철을 타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 너보고 나한테 당신 돈 없으니까 그거 타고 다니지? 저 같은 자식아. 이걸 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게 끝났으니까. 청년 같아. 사실은 청년이라고 보시는 거 아주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회야.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 이거를 유행가사처럼 유행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참 세상 요지경 같다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요지경 아시는 분은 요 앞줄에 계신 몇 분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컴퓨터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지경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화경은 아세요? 만화경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앞쪽에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고 만화경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더럽긴 하지만 욕을 먹는 세상이긴 하지만 또 어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옷 한 번 없어 덜덜 떨고 있는데 700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거라고 이게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요지경 같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신화조구나 그 공동체 마치 만화경 같으면 그 만화경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유리 같은 어린애들이 그리고 그리는 그 안에 꽃 같은 게 이렇게 딱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공동체와는 몇 수많은 여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게 다 빼버릴게요. 싫으나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가야 돼요. 나는 살아내야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키는 한까지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주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살아내야만 될 하나의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의 대리석으로 태어나지도 몰라요. 이 대리석에다가 이 대리석을
AB대상으로 만드느냐, 이럴수로 만드느냐 하는 거는 그건 나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바로 장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을 끊임없이 살피는 일, 그건 내가 바로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배움이라고 부르고, 그 배움을 매일같이 해나가는 곳을 우리는 공방이라고 불러요. 공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목각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자기가 뭔가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낸 그런 것을 공방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워크샵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실나 좋으나 것은 나한테는 누구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대한 하나의 라이프 워크샵이에요. 인생 공방이에요. 이 인생 공방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될 게 내 몸, 내 신체는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신체가 못 움직이면 불편해. 두 번째는 내 몸과 몸은 서로 에너지를 제대로 주고받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한테 복잡한 얘기를 하면 좀 화를 내시고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체를 알고 계세요. 이거 팔다리, 머리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머리가 없는 팔다리 뭐에다 써요? 머리만 있는 팔다리 뭐에다 써요? 또 머리가 없는 팔다리 또 뭐에다 써요? 방금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좀 달리 해서 그래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신체와 신체 간의 에너지, 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는 주고받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역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마음이 무언지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다 그 뭉뚱한 얘기들이었어요. 저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신체가 신체, 다른 신체와 신체, 말하자면 머리나 팔, 이것 간에 서로 에너지를 제대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가 마음이에요. 결국은 나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몸과 마음이 이게 붙어있나? 이거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갖고 가는 장이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75세를 살아보니까 남는 건 그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저를 75세를 믿어주거나 안 믿어주거나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오늘 살아야 돼. 여기 김인자 교수님 보세요. 얼마나 정정하세요. 이분이 몸과 마음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여기 못 앉아 계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멀쩡하게 사는 몸하고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붙어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딱 붙어서 매일같이 자기한테 의미 있는 걸 만들어가고 뜻을 만들어내는 일, 그걸 저는 배움이라고 봐요. 배움은 과거형은 없어요. 배움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한까지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 아름다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가 작품이 되고 싶죠? 저 되고 싶걸랑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 공방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붙어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늘 염려하시면서 매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피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야만 내가 살고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안 돼요. 매일같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몸과 마음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붙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오늘 나는 나를 치유했구나 라고 확인하는 행위. 그런 일이 매일같이 각자 집안에서 그 누구든지 전부 다 일어난다고 할 적에 저는 그게 평생 그 배움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 이후에 계산 같은 학자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 얘기들이 진짜예요. 그분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붙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한조상 이사님께서 스스로 청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소년 강선으로 앞에서 좋은 길을 닦아주셔서 오늘 제가 소년의 명으로 강의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전에 한 교수님 말씀처럼 제 뒤에 챙겨하신 분들이 평생 욕을 증오하신 분들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 주제 가운데 강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다들 지루하신데 지금 그 지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코드 레드라고 해서 지구의 멸망, 인류의 멸망을 경고하는 말령을 내렸죠. 지금도 우리는 엘니뇨, 라니뇨, 쓰나미, 매년 올라가는 해수면 상승, 북극의 또 빙하 등등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곧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전쟁과 다르게 성능이 정말 뛰어난 그런 포탄을 쏘고 나아가서는 핵 폭탄까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재앙을 미리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핵 신공론자들은 핵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다른 쪽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모든 국가가 다 핵을 보유하고 정신 나간 지도자가 핵 버튼을 누르면 이 세계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화적인 심성을 키워줘야 된다.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주제로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안과 삶의 일치. 많이 들어오셨던 주제입니다. 전인교육. 말은 전인교육이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인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던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종교와 전쟁인데 이 전쟁 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2만 6천 회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교육이 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인종 간의 갈등, 전쟁, 그 다음에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화적인 심상, 교육을 통해서 좀 미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가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 그럼 그동안 인간이 자연과 서로 자연스럽게 지내지 못하고 갈등을 하면서 지내느냐? 맞습니다. 아까 그 한동화 선생님께서 이런 데 나오실 때 정장을 해야 되느냐? 작업을 해야 되느냐? 저도 조금 정해야 됩니다. 정장을 해야만이 정상. 정장을 하지 않으면 비정상. 모든 인간의 행동과 내용을 노멀과 애브노멀, 정상과 비정상적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했던 시대가 경제사입니다. 지금 21세기다. 모든 사회, 인공지능 사회 등등으로 불리죠. 포스트 모든 사회 특징은 바로 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근대사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성 만능주의 시대다. 혹은 모든 것을 서열하는 사회입니다. 랭킹을 얘기죠. 남자가 여자 있으면 남자가 우수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예를 들면 등등 공부를 하게 되면 1등서부터 꼴찌까지 랭킹을 매기고. 자, 이런 시대가 근대사인데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우수하고 자연은 열등하다. 따라서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해서 자연을 파괴하죠. 그렇게 해서 자연 파괴가 이제 21세기에 와서 부메랑처럼 다시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문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멀리서 넘기고 내리는 보시죠. 두 번째, 종교와 종교간의 갈등 이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소리가 소리 치고 가는 것 같아요. 숨도 오고. 빨리 끝내자는데. 종교 절대주의. 내 종교만이 최고다. 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종교 전쟁을 끊임없이 유발해 왔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그래서 타 종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면 종교 전쟁의 씨앗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크게 종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민족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도 지역사회에서, 가정교회에서, 학교교회에서 곁들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삶의 조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사회는 이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성 만능주의.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지식을 추입했죠. 그래서 머리는 크고 가슴은 쪼그라든 그런 기형적인 에버노멀한 퍼포먼스 반쪽 인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포스트 모든 사회는 거꾸로 감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또 감성만 살아있고 이성이 마비된 그런 인간을 또 키우는 것도 또 잘못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 삶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머리도 크고 가슴도 큰 그런 교육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해야 되겠고 두 분이 넥타이를 안 매다 보니까 제가 비정상이 됐습니다. 저 오늘 멋진 행사라 넥타이를 또 메고 왔는데 뭐 어쨌든 정상과 비정상의 혼합 속에서 우리 창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넘기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요약해 말씀드리면 오늘 1969년 대단히 뜻있는 해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무슨 해입니까? 주기사장님이 남편을 만나시네. 그리고 한국지역사회협의회가 출발한 해. 그렇죠? 바로 그 해에 피터 드러커가 단절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대와 현대의 단절. 그래서 과거에 몇몇이 이어져 오던 세계관을 가지고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 심적 단절을 느끼고 있고 소통기술은 발달하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그런데 소통되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 이 단절의 사회거든요. 세대 간의 단절, 남녀 간의 단절, 뭐 지역 간의 단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단절이 바로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대 없이 현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없이 오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정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계승하고 좀 발전시키는 것들이 창조지,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 노력을 통해서 창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사회가 갈등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소위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다음으로 5번째로 갈등 지수 높아요. 연간 소위 그 갈등 비용이 236조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600조니까 절반 가까이를 갈등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런 갈등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붕괴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공동체가 불행하면 개인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MZ세대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나 혼자 행복하면 된다, 성공도 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공동체가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매우 필요하다. 사실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양극화, 가진 자들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저성장 사회,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성장 사회로 갔기 때문에 거센 배려, 그리고 위험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거든요. 자연적 재난이라든지 사회적 재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삶의 질이 아니라 사회 질이 중요한 사회가 됐다. 이 소셜 퀄리티라는 것은 경제적인 변수보다는 사회적 자본 변수가 매우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나라들이, 마을들이 행복하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바로 부자 나라 중에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키워드가 6가지인데요. 자유, 안정, 평등, 그리고 이웃, 그리고 또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중진국으로서 이제 행복한 나라가 코스타리카인데, 거기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국가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많은 걸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부탄을 듣는데, 이 나라는 공동체 정신,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만이 행복하다. 일본의 후쿠이도 아주 가난한, 어찌 보면 벽지에 해당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든 이유가 바로 자력갱생을 위한 노력을 했었고, 공동체 하나로 뭉쳐서 아이들에게 지덕체가 아니고 채덕지를 가르쳤습니다. 체육이 먼저, 건강이 먼저, 독성이 다음, 그리고 지성이 또는 지식이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채덕지를 통해서 오늘의 후쿠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중학생들의 체력과 학력이 일본 최고의 수준을 동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미래 공동체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되겠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이 앞으로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시민 리더십 교육, 그리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 좋은 부모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소위 건강한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준상 교수님께서 청년이셨고요. 이제 또 강선모 교수님께서는 소년 하셨으니까 저는 거의 유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게 된 그 주제가 이음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데 있어서는 그 이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먼저 제가 그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어떤 세대 간의 이음으로서의 의미를 제게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두 분께서도 넥타이를 안 매셨고 제가까지 그걸 넥타이를 맞으면서 평균이 대충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음과 어떤 여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유아답게 시간을 좀 임팩트하게 사용해 보고자 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또 글들은 이성엽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그 글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 이음도 있는데 이성엽 교수님께서는 제가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자였고 그 이음으로서의 연결도 이 발표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떨리고 역사적인 자리인데요. 발표 바로 이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정체성으로 호모 커넥티드 투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정을 넘어 더 큰 공동체의 사상을 향하는 교육과 배움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수십 년간 열정으로 진행해온 한국 지역사회교육 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어떠한 관점을 추가해야 할까요? 호모 커넥티드 투스는 지식을 소유와 저장의 관점에서 공유 자원으로서의 지식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론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인지활동을 신경만 연결관의 연결로 바라보는 연결주의, 그 대전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국제미래교육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세상, 즉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며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포스트 메타버스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고 협업하는 인류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2050년을 하나의 상징적 연도로 규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열망을 담아 재생적 교육을 선언하였습니다. 재생적 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적합성을 위해 치유하고 바로잡으며 재창출하여 다시 시작하자는 교육 운동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은 지구 의존적 존재라고 선언하며 다른 존재들과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은혜의 관계에 있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공존의 기반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낼 때 모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적 의무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즈 롤스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인재는 지구와의 공존을 목적으로 교육받은 시민에 만족하거나 좋은 시민에 머물지 않고 생태적 체계 전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구인으로서 살아가는 생태적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포스트 휴머니즘과 그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은 인간을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존재와 분리하여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주체, 그리고 생명,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진화하며 기술적 생태계 안에서 다른 주체자들과 소통하고 세계의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네스코 교육 미래 보고서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인본주의에 대한 리프레이밍입니다. 리프레임은 기존의 프레임, 즉 관점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2022년 지금 세대는 2050년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속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며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사회교육은 급변하는 기술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 인류가 꿈꾸는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호모 커넥티드 투스는 연결된 미래 사회의 상징으로 교육을 통해 모두와 모두를 이어주는 생명의 이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등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이어지고 사람과 사물이 기술로 연결되며 시간과 세대를 초월한 이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호모 커넥티드 투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경계를 넘어가는 여정에 생명이라는 동등한 가치를 추구하는 본연적 연결성을 규정하는 주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육체적 자아에서 영성의 자아로 나아가며 생명을 바탕으로 한 지구 중심으로 연결되는 그 지혜로 깨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의식의 플랫폼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플랫폼은 기술이 발전에 걸맞는 진정한 소통과 나눔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진정한 소통은 풍요로운 멘탈 자본을 기반으로 가능해집니다. 멘탈 자본은 정신적 자본을 뜻하며 지역사회교육재단은 이러한 정신적 자본 축적을 위해 첫째, 주변과 연대하기, 둘째,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셋째, 호기심 가지기, 넷째, 배움을 지속하기, 마지막 다섯째, 나누고 베풀기라는 5가지 행동 강령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이야기처럼 끊임없는 창조적 진화를 해나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배움이 생명 연장의 희망이자 도구입니다. 참 배움은 함께 가는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담장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담장은 닫힘이고 경계지음이며 구분지음입니다. 열린 광장은 걸림이 없는 무경계의 공간입니다.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실존임을 확인받으며 동시에 모두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영원한 걸작을 창조해보면 어떨까요? 각자 자신의 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다면 수만 가지 갈래길이 연결된 광장으로 나아갑시다. 나만의 공간에서 전체성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확장이요 진정한 만남으로의 통합입니다. 삶과 공부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된 공부, 쉽고 놀이와 공부가 하나로 어울려 그 자체가 배움이 되는 공간이 광장입니다. 진정 어려운 일을 새롭게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어울려 마음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린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야기처럼 참 배움이 광장이자 열린 나눔의 광장, 생명을 이루는 광장이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슴이 벅차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성민 명예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위촉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거대하게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리추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 일상에서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5시까지잖아요. 이게 제가 끝났어요, 이제. 다들 너무 멋진 발표를 한 20분씩은 원래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한 10분이나 5분 이렇게 정리하는 굉장히 이제 정말 체계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정리하는 그런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의 지금 위치, 마지막 세션의 위치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읽지 않은 이 발표문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어떤 키워드들을 가져온 것들을 공유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정상과 비정상 얘기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게 남성의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넥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성분들은요 이런 자리에 올 때 어떤 것을 입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양복과 일상복이 아니라 한 5가지 정도의
공식성 층위 중에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선도한다, 감성적이다, 시대를 이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소한 일상적인 데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약간 색깔도 있는데 정장도 아닌 이런 옷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젠더적인 부분의 특징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도 지역사회 교육의 하나의 키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역사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언어 습관에서는 두 개가 너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 이러면 그냥 뭔가 행정적인 것, 공동체 그러면 그 안에 공동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위필링. 그런데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가까워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1988년에 그 지역사회 교육 재단이 이제 처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에 다시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88하게 탄생하여 다시 두 번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8822 그래서 거듭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준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메비우스의 띠처럼 개인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항상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다. 근데 이어지는 발표들에서는 그 고리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선보 선생님이나 그 이후에 한 세 분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다 고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태라든가 어떤 지역 단절이라든가 이제 어떤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젠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단절 우리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잃어버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래서 공동체성을 높여갈 때 그 단서들을 오늘 발표했던 것에서 한 10개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공유하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도 파일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단서들을 하나씩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실천을 우리 주성민 선생님 사진 하나 붙여놓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금 우리도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누구와 함께? 최윤실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네, 감사드리고요. 다들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